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같은 걸 하잖아요. 저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을 저질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저를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 어릴 때부터 애틋하게 아끼며 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탓이었죠. 다른 또래들은 부모님 사랑 잔뜩 받으며 화목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기억은 언제나 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를 때면 언니는 언제나 제 귀를 막아주었고 저는 두려운 나머지 눈물을 훌쩍이며 간신히 언니를 껴안고 잘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좋지 않게 변한 탓은 전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사치가 심하셨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저희 집 사정에도 불구하고 늘 비싼 것과 가방들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며 정 사고 싶으면 한 달에 하나만 사라고 얘기를 했으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내가 이런 촌동네에서 궁상이나 떨고 있어야 돼? 다른 집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명품이며 옷이며 척척 사다가 바친다는데 당신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겨우 이 정도 대접해 주려고 나랑 결혼했어? 허영심 많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면서 집을 나가겠다느니 당장 헤어지겠다느니 온갖 나쁜 말들을 서로에게 퍼부었죠. 어릴 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욕심이겠지만 두 분이 서로 사이좋게 다시 지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분은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둘 다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저희 둘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어머니가 저희를 데려가겠다고 주장을 했어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아버지가 일 나가는 날이면 저희 자매는 학교에 다녀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둘이서만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까? 할머니가 아빠 없는 동안에 잘 돌봐주실 거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버지는 저희 자매만 집에 있는 게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버지와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사실 저는 할머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친가로 가는 탓에 함께 따라가 할머니를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늘 아버지만 챙겼거든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와 어울리고 싶어서 할머니를 부르고 다가가도 할머니는 저와 언니에게 눈길을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커서 알게 된 건데 애초에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머니와 결혼을 한 이유는 당시에 뱃속에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이유 때문인지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혼하게 만든 자식인 언니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의 딸인 저를 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내서 살게 되면 할머니가 저희를 챙겨줄 거라 했지만 언니도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와 살게 된 결과 저희가 예상한 게 딱 들어맞았다는 걸 알게 됐죠. 할머니는 저와 언니가 눈에 보이면 다짜고짜 욕을 했어요. 밥도 어쩔 수 없이 차려주었지만 늘 저와 언니의 밥그릇은 던지듯이 놓았고 맨날 반찬도 김치와 풀떼기뿐이었죠. 언니와 저는 할머니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놓고 저희를 안 좋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으면 좀 나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철이 일찍 들었는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저희가 힘든 걸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랑 잘 있었어? 퇴근 후 씻고 나온 아버지가 저희 자매에게 할머니와 잘 지냈냐고 물으면 저희는 그저 잘 지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폭언은 저와 언니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집안일까지 전부 저희를 시켰죠. 특히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욱더 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밥을 지으면 지금까지 밥 한 번 제대로 안 지어보고 뭐 했냐느니, 이걸 어떻게 먹냐느니 하면서 밥솥을 던진 적도 있죠. 그때마다 언니는 입술을 꾹 깨물고 다시 한번 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가 학교 가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집애가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뭐하게? 중학교만 졸업하면 됐지. 너 내일부터 당장 학교 가지 마. 너 같은 건 학교 다닐 가치도 없어. 돈만 아깝지. 할머니의 다른 말은 다 들었던 언니라 할지라도 그 말만큼은 듣지 않았어요. 언니는 공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할머니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는 할머니와 함께 산 뒤로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했고, 할머니는 언니 옷들을 마구 밖으로 집어 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와서는 할머니를 말리는데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소영아,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 시작할 거야. 그리고 얼른 돈 벌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 살고 싶어. 소영이 너도 언니랑 같이 가자. 언니가 없으면 할머니가 너한테 또 뭐라고 하실 거야. 너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지? 이러한 일들을 겪은 뒤 언니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을 준비했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학교는 어찌저찌 갈 수 있겠으나 언니는 당장 할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저 또한 언니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와 사는 것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 저도 몰래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습니다. 언니가 원룸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죠.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 어려웠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20살이 되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저는 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지만 할머니는 저희가 나간다고 하니까 무척 좋아했죠. 둘이 살면서부터는 아버지와도 거의 연락을 끊은 거나 다름없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너무 바빴고, 사실 저희는 둘이서만 보듬고 자라왔으니까요. 언니와 함께 사는 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행동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욕하는 할머니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켜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되고,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었어요. 소영아, 학교 잘 다녀와. 언니 일 다녀올게. 똑똑한 저희 언니는 비록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곧바로 취직해서 일을 다녔습니다. 저에게 그런 언니는 자랑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언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제가 울면 달래주기 바빴지 본인이 힘들다거나 슬프다는 걸 티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언니도 회사 생활은 힘들었는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오늘도 너무 일이 많았어 라며 작은 푸념을 내뱉기는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언니가 평소 자주 먹는 케이크를 사와서 준 적도 있고, 비록 잘 못하지만 안마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라며 한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던 언니의 남자친구는 키도 훤칠하고 너무 착한 인상이었죠. 언니가 처음 회사에 들어온 그 순간 언니에게 반해 몇 개월을 넘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 당장은 연애 생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저와 둘이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그런 남자친구를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이것저것 선물을 해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결국 사귀게 되었다고 했죠.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인사해. 내 동생 소영이야. 소영아, 이쪽은 언니 남자친구 영호씨. 너는 내 동생이니까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언니의 남자친구는 거의 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언니 남자친구이니까 낯도 가리게 되고 둘이 사귀는데 내가 집에 있는 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무색하도록 언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잘 해줬습니다.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죠. 언니가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것은 저 때가 처음이었는데 언니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소개시켜 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에는 별로 말도 안 나누고 그랬지만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저는 언니 남자친구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둘이 5년 정도 사귀었을 때는 언니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형부, 얼른 언니랑 결혼해. 빨리 조카 보고 싶단 말이야. 이런 장난스러운 말까지 스스럼 없이 나눌 정도였죠. 사랑하는 언니의 결혼인 만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랬어요. 그동안 저를 돌보겠다고 고생한 만큼 결혼하고 나서는 제 걱정하지 말고 그저 형부에게만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했으면 했습니다. 떨어져 산다고 해서 저와 언니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소영아, 언니가 택배로 반찬 좀 보냈어. 바쁘다고 해서 밥 안 챙겨 먹으면 안 된다. 요새 날 더우니까 건강도 조심하고. 언니가 요즘 좀 바빠서 소영이 보러 자주 못 들렸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한번 갈게. 그러나 언니는 결혼을 해서도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형부도 가끔씩 전화해서 처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나 아니면 지영이가 보내줄 테니까. 라며 아주 작은 거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죠. 그게 참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언니가 가족이자 유일한 친구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 일도 있고 아무래도 어디에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지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나아지지 않아서 친구라는 사람이 따로 없었거든요. 형부랑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꼬박꼬박 저를 생각해주는 언니에게 고맙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언니가 결혼한 지 3개월 뒤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새 직장에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던 저는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지영이가... 언니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는 언니를 미처 보지 못한 차가 빠른 속도로 언니를 치었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해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기껏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릴 때 저희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대체 어디서 이 소식을 듣고 왔는지 언니 보험금이랑 합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거든요. 본인은 아직 부모라고 하면서요.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인 척 하지 마요. 저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에게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나온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위한 대응을 알아보느라 회사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곳저곳 알아보더라도 법적으로 엄마에게 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와 언니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고요. 그때 상심한 저를 달래준 건 형부였어요. 형부도 언니가 죽어서 그 누구보다도 슬플 텐데 누가 착한 언니와 딱 맞는 짝이 아니랄까봐 형부는 본인이 힘든 와중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죠. 형부는 언니가 죽은 이 상황에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 누구보다 언니와 가까웠던 사람이었기에 형부와 이야기를 나누면 꼭 언니가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 뒤로 저는 형부와 자주 만남을 가져왔어요. 언니가 죽은 초반에는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니 이야기는 줄어들고 형부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형부는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글쎄, 잘 모르겠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봐야겠지?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맞는지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만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언니가 죽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저와 형부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단순히 처제와 형부가 아닌 한 명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형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제가 옳지 않은 것 같아 몇 번이고 형부를 멀리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여전히 저에게 다가왔고 형부를 보면 볼수록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형부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형부는 여느 제 또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해심도 깊고 어른스럽고 모든 것이 제가 우선이었죠. 게다가 제가 보기에도 형부는 저를 여자로서 보고 있었어요. 서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지만 아마 형부도 저처럼 처음에는 저를 그저 처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이 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형부는 아내를, 저는 언니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정이 싹 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와 형부는 계속해서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말만 미묘하지 행동만큼은 이미 연인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어느 날은 형부가 저에게 꽃다발도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형부, 이게 웬 꽃다발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여기 오는데 예쁜 꽃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로 직접적으로 사귀자고 이야기만 하지 않았지. 저희는 여느 연인들처럼 주에 한 번씩 혹은 시간이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이 만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가졌어요. 다른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못 가봤던 호화로운 레스토랑도 가보고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해서 동네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죠. 어떤 데이트인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언니에 대한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정확히는 자기 합리화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도 나도 언니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착한 언니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결국 그런 만남을 가진 지 3년 뒤 저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형부도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도 저희 둘을 이해해 줄 거라고. 적어도 저와 형부는 그 믿음이 무척이나 굳건했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가장 사랑했던 저희 둘이 이어진다는데 설마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할 일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주변 눈치가 보여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만으로도 좋아하는 형부가 이제는 형부가 아닌 남편이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둘은 먼저 죽은 언니 몫까지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도 끝마치고 저희는 새로운 신혼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날따라 꿈을 꿨어요. 배경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두컴컴하고 연기가 자욱한 곳이었죠. 꿈속에서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멀리서 웬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누구인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저희 언니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저는 너무 놀라 언니의 어깨를 붙잡고 물어봤지만 언니는 그저 핏발이 서린 눈으로 저를 끝까지 째려봤죠. 평소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만 보이던 언니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 꿈속에서도 화들짝 놀란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었지만 그 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니가 죽은 뒤에 처음으로 꿈에 나오는 상황인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의아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몇 년간 차를 몰면서 작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가 모르고 저희 차를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었죠. 보험 처리를 하고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때는 그 사고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충분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분명 저희 집이 있는 5층을 눌렀는데도 자꾸 5층이 꺼지고 4층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집에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집에 오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자꾸 4층이 눌려서 나 결국 계단으로 올라왔어.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 형부, 즉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보다 싶어서 또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지냈는데 그 다음번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분명 알람을 맞춘 적도 없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비가 오는 상황도 아닌데 자꾸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어디 물이 새나 싶어서 윗집도 가보고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을 알 길이 없었죠.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쯤 저는 어쩐지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저를 무시무시하게 노려봤던 언니의 모습이 말이죠. 어쩌면 언니는 내가 지금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침대 반동에 저도 순간 잠이 깨서 무슨 일인지 쳐다보는데 한참을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남편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말을 거는데도 남편은 대꾸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눕더라고요. 잠깐 목류병이라도 온 건가 싶어서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5분쯤 뒤에 목이 막힌 소리와 함께 남편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은 그 상태로 한참 동안 격려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빙의된 것 같은 그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저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벌벌 떨었어요. 더 끔찍했던 건 그 밤의 상황을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에이, 설마. 오히려 제가 꿈을 꾼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언니가 저희에게 해코지하는 게 분명했죠.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언니가 꿈속에 나온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 이건 언니가 하늘에서 노여워하는 게 분명해. 내가 미쳤어.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부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혀. 귀신이라는 게 있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당해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로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저희 둘의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다 보니까 언니는 오히려 저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소한 감정에 휘둘려 바보같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형부가 좋아졌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형부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언니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형부라는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는 것처럼 형부를 떠나보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편, 아니 형부와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에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밤에 눈을 감는 게 두려워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사연이라도 이야기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는 점집이라도 가봐야 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못난 저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